자, 이렇게 아까 4개 자른 것까지 진행했죠. 이거 2뼘씩인데 정확하게 치수는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 조금씩 차이도 나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상관없어요. 네. 나무는 항상 네, 냄새도 좋고 느낌이 좋은 것 같아. 피톤치드. 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피톤치드가 사실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편백나무 침대 뭐 이런 거 사신 다음에 그 위에 매트리스를 놓고 그냥 주무시면 일반 침대랑 전혀 상관이 없어. 차이가 없어. 피톤치드는 몸에 닿아야 돼요. 예, 몸에 닿아야 돼서 만약에 편백나무 침대를 사시면 매트리스 같은 거 놓지 마시고 그냥 그 위에 그냥 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뽕 이제 아까 전에 꽈뽕 했는데 그리고 그 꽈뽕 여러분들 오시면 저한테 꽈뽕 진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교수님들도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뭐라고? 그거 뭐 얘기해. 부끄럽게. 그 작년에 그 현대미술관에 제 작품이 소장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작년에 또 그거 청와대에서 그 의뢰를 받은 일을 하나 진행했었죠. 대통령과 국빈이 만날 때 국빈 의전용 가구를 또 창덕궁에다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런 건 뭐 저는 하지만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아요. 저는 비굴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봉사하는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봉사하고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도 말했었던 좋은 멋진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우리 전공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가 거의 원탑이고 거의 원탑이 아니고 2등과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원탑이죠. 그리고 저도 뭐 외국에서 공부하긴 했는데 사실 걔네들 별거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열심히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좀 세계를 좀 주무를 수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목재 잘랐으니까 이제 조립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제 드릴 가지고 먼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목재는 저번에 다루끼 제가 일본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오비끼, 뭐 투바이 뭐 이런 것들 다 용어가 있는데 건축 용어들이고 일본 어원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나무를 부를 때 요걸 제축이라고 그래요. 제축, 목재 축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준면의 제축의 끝부분, 직각인 단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마구리라고 불러요. 마구리. 저는 지금까지 이 마구리가 그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뭐라 그러지? 마굴? 이 단면을 원래 마굴이라고 부른다고, 마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래는 목재 제축을 마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일상 용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금속집에서 이제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프의 끝 단면도 우리가 마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물건 만드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디자인 작업하셔가지고 학교에서 과제 같은 거 이제 만드실 때 현장 가면 그 마구리면 마구리 캡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요 파이프에 캡 씌우는 거 이렇게 가구의 다리 부분에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캡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구리 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현장 용어로 아주 그냥 전문가 같은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입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학과의 기본적인 이제 그 프로세스가,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 목적이 입체를 만드는 과정들인 건데, 입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조형의 3요소 있잖아요. 그 점선면. 근데 우리가 점은 없고 요건 선이죠. 선. 그럼 선을 가지고 선을 이으면 어떻게 돼요? 면이 나오죠. 그럼 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평면을 먼저 만들게요.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가지고 우물정자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런 형태로 우물정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 나사못에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이제 돌릴 건데, 여러분들 이 나사못은 이 구멍을 뚫어가면서 나사선을 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잡고 하지 않으면 얘가 획 돌아서 여러분들 허벅지를 빡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무를 잘 단단히 발이나 다리나 아니면 손으로 고정시키면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이거 완전 뒤죽박죽이네. 이 직결 피스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 나무에 구멍을, 그러니까 이 직결 피스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심이 있어요. 여기 드릴에 보면, 이 나사에 보면 요 심이 있죠. 가운데 심이 있고, 그 둘레로 나사선이 있어요. 나사선은 나무를 파먹으면서 들어가는데, 이 심은 파먹으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나무에 나사못을 박을 때 이 심의 두께에 맞는 드릴 날로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이 나사못을 박아요. 근데 이 나사못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드릴 이 안에 심이 지름이 3mm 혹은 4mm예요. 그럼 3mm짜리로 구멍을 먼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나사못으로 박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이 드릴 요거 풀러서 드릴날 껴야 되고, 구멍 뚫고 다시 드라이버 비트 띄워서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이 나사못을 직결 나사못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앞에 톱니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무에 들어가면서 이 심이 박힐 지름의 두께만큼, 그러니까 두께의 지름만큼 구멍을 만들면서 들어가요. 구멍을 만들면서 들어가면 이 심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앞에 구멍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목공을 하실 때, 이게 원래 철공용이거든요. 철공용 나사못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목공을 하실 때는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목공용 나사못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미리 구멍을 뚫어 놓지 않으면 이 두께 때문에, 이 심의 나사못의 심의 두께 때문에 나무가 쪼개져요. 그 부분 여러분들 조금 유념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물정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이 길이가 길어서 그냥 돌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드릴에 숫자가 이렇게 위쪽에 써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숫자를 드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낮은 숫자로 놓고 하셔야 이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이게 빠르면 이 중심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팍 이렇게 옆으로 튀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돌 때는 조금 위치를 좀 잡아서 안에 홈을 좀 내줬죠. 홈을 좀 내준 상태. 지금 보면 나사선을 타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나사못이 들어갈
길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돌아서 허벅지를 빡 때리지 않게 손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천천히 이 충전 드릴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누르는 만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속도를. 그래서 살짝 돌려가면서 나사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돌려주세요. 제가 너무 약하게 놨네. 이제 안 돌아가죠? 다 들어가고 나서는 헛돌잖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들어가지 않아야 돌아가지 않아야 이 나사선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사가 나무에 두 개를 다 잘 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나무를 잘 누른 상태에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틈이 거의 없죠. 이렇게 되면 아주 조립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군데를 다 조립해 볼게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에는 좀 얘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좀 잡아서 돌려주고 있다가 길이 난 이후에는 손으로 잡고 그러면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힘이 좀 이게 정확하게 이 힘을 가해야 되는 이 수직선상에 손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 다음엔 요 몸통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돌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 났으면 이제 나무를 고정시켜주고 손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조립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발로 누른든지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허벅지를 때리지 않게 잡아줘야겠죠. 됐습니다. 평면이 완성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다 비어있긴 하지만 이제 2차원으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선재를 가지고 면재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면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면을 레벨을 주면 이제 입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